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생일이나 졸업식처럼 정말 특별한 날에나 부모님 손잡고 갈 수 있었던 곳, 왠지 모르게 고급스럽고 설레는 마음으로 갔던 바로 그곳. 네, 패밀리 레스토랑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동안은 좀 잊혀진 추억의 장소,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 이 패밀리 레스토랑에 다시 사람들이 줄을 선다는 거예요. 완전 대반전이죠. 그래서 오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 화려한 부활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분명히 한 시대가 저물었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주말이면 예약조차 하늘의 별 따기가 됐어요. 비싸다고 외면받던 바로 그곳에 사람들이 왜 다시 열광하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그 눈부시게 화려했던 황금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이 그냥 밥 먹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충격이자 모두가 선망하던 아주 특별한 경험의 대명사였던 시절이 있었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1985년 투모로우 타이거라는 곳이 문을 열면서 장대한 서막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전설적인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에 그야말로 쏟아져 들어왔죠. 당시만 해도 외식이라 하면 경양식집이나 중국집이 거의 전부였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끝없이 펼쳐진 샐러드바가 있고 유니폼을 쫙 빼입은 직원이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는 이런 공간들은요, 말 그대로 신세계이자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그 폭발적인 인기를 증명합니다. 1990년대에 800억 원 수준에 불과했던 시장 규모가요, 불과 10여 년 만인 2007년에는 9천억 원대까지 그야말로 수직으로 성장했으니까요. 베니건스는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고 아웃백은 업계 최초로 100호점을 여는 등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황금기를 누렸던 겁니다. 대단했죠?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화려했던 패밀리 레스토랑의 시대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급격하고 또 처절한 하락세를 맞게 되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쇠락의 원인이 딱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른바 퍼펙트 스톰, 그러니까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덮친 거죠. 일단 3, 4인 가족 중심의 크고 넓은 매장 구조가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시대의 흐름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여기에 길어진 경기 불황은 비싼 외식의 대명사였던 패밀리 레스토랑에 아주 치명타가 됐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마트폰 앱 하나로 세상의 모든 맛집 음식을 집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면서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스테이크를 먹으러 갈 이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한때 20개가 넘게 경쟁하던 브랜드들은요,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장에는 아웃백, 빕스, 애슐리 이렇게 단 3개의 주요 브랜드만이 정말 힘겹게 살아남아서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업계의 종말이 보이는 듯한 그런 순간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던 그 순간 마치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가 날아오르듯 패밀리 레스토랑은 조용히 부활의 기지개를 켜기 시작해요. 그 비밀은 놀랍게도 역설적인 상황 변화에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과거의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바로 그 비싼 가격이 이제는 부활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외식 물가 정말 살인적이죠. 웬만한 식당에서 파스타 한 접시에 2만 원이 훌쩍 넘는 시대가 되니까요. 오히려 두툼한 스테이크에 파스타, 샐러드바, 디저트까지 풀코스로 즐길 수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상대적으로 가성비 좋은 선택지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인식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소비 트렌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소비자들은 단순히 싼 것을 찾기보다는 가격 대비 심리적인 만족도, 즉 가심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됐어요. 넓고 쾌적한 공간, 눈과 입이 즐거운 다양한 메뉴, 여유로운 분위기,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패밀리 레스토랑이 제공하는 이 총체적인 경험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런 외부 환경의 변화라는 행운에만 기댄 건 절대 아닙니다. 살아남은 브랜드들은 아주 집요하고 영리한 전략으로 스스로를 혁신했거든요. 바로 이 3가지 핵심 전략, 리로케이션, 리브랜딩, 그리고 가격 재조정이 그 부활의 중심에 있었죠.
자,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리로케이션입니다. 과감하게 둥지를 옮기는 입지 이전 전략인데요. 과거의 성공 공식을 완전히 버리는 이 영리한 전략을 가장 성공적으로 활용한 곳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아웃백입니다. 옛날 패밀리 레스토랑은 주로 차를 타고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 그런 외곽 지역의 커다란 단독 매장 형태로 있었잖아요. 하지만 아웃백은 이 공식을 과감하게 깨부셨습니다. 쇼핑과 문화생활의 중심지,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주차도 편리한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 안으로 매장을 옮긴 거죠. 특별한 날 멀리 찾아가는 곳에서 쇼핑하다가 편하게 들를 수 있는 곳으로 소비자의 인식을 완벽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 전략의 효과는요, 이 숫자 하나로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경남 진주 구도심에 있던 매장을 롯데몰로 이전했더니 매출이 무려 200% 이상 급증했다고 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전한 다른 매장들의 평균 매출 상승률도 120%가 넘는다고 하니 이건 뭐 단순한 성공을 넘어서 완벽한 신의 한 수였던 셈이죠. 자, 두 번째 전략은 프리미엄 리브랜딩입니다. 낡은 이미지를 벗고 완전히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전략인데 이 분야에서는 애슐리의 변신이 단연 돋보입니다. 애슐리는 팬데믹 이후에 회사의 명운을 건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뭐냐면 어중간한 포지션의 기존 저가 브랜드들을 모두 정리하고 가장 상위 브랜드인 애슐리 퀸즈로 브랜드를 싹 다 통합해버린 거죠. 이 과정에서 메뉴 수를 80여 개에서 200개 이상으로 2배 넘게 늘리면서 저가 뷔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프리미엄 뷔페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구축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이 경이로운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 1,600억 원이었던 매출액이 지난해 4천억 원으로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본 프리미엄 전략이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증명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바로 메뉴 혁신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인기 메뉴에만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의 입맛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도였죠.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아주 적극적으로 응답한 겁니다. 예를 들어 시즐러는 기존의 스테이크 전문점 이미지를 과감히 벗고 신선한 샐러드바 중심의 건강한 뷔페 매장으로 리뉴얼했고요. 아웃백 역시 스테이크 외에 2만 원대 파스타나 샐러드 같은 가벼운 메뉴 비중을 늘렸습니다. 런치타임을 오후 4시까지 연장하는 식으로 과거에는 놓쳤던 젊은 여성 고객이나 혼밥 쪽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돋보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놀라운 부활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패밀리 레스토랑의 이 새로운 황금기, 이제 막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 잠시 스쳐가는 현상일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시장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요, 국내 패밀리 레스토랑 시장은 올해 드디어 1조 원을 돌파하고 2026년에는 1조 1,700억 원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건 이 두 알이 단순한 반짝임기가 아니라 소비 트렌드와 맞물린 구조적인 성장세에 접어들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바로 이 양극점 소비라는 거대한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저렴한 한 끼로 해결하더라도 한 번 먹을 때 제대로 만족스럽게 먹자, 이런 심리가 강해지면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바로 그 제대로 된 한 끼의 완벽한 대안이 된 겁니다. 아낄 땐 확실히 아끼고 쓸 땐 가치 있는 곳에 쓰는 새로운 소비 패턴의 최대 수혜자가 된 셈이죠.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던 패밀리 레스토랑은 이렇게 시대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스스로를 과감히 혁신하면서 화려하게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들의 귀환이 앞으로 대한민국 외식 문화에 또 어떤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이 뜨거운 인기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는 건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